안녕하세요. 2025년 7월 3일. 오늘 나온 뉴스들 중에서요.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뭐 글로벌 경제부터 한국 산업 또 미래 기술까지 좀 복잡하게 얽힌 소식들이 많더라고요. 맞습니다. 오늘 이 정보들 속에서 저희가 좀 중요한 흐름을 같이 짚어보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먼저 미국 쪽 소식인데요. 이게 좀 심상치가 않아요. 6월 민간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하고 완전 다르게 3만 3천 명이나 줄었다고요. 네, 맞습니다. 시장에서는 증가할 걸로 봤는데 오히려 크게 감소하면서 감기 둔화 우려가 확 커졌죠. 그러니까요. 그래서 뭐 모건 스탠리 같은 데서는 연준이 올해는 이제 금리 그만 내리고 아예 내년에 한 7번 내릴 수도 있다. 뭐 이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. 7번이요. 와. 여기에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베트남 같은 나라에 고율 관세 매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또 했고요. 네, 이게 그냥 특정 국가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교역 전체의 불확실성을 더하는 거죠. 사실 우리나라도 관세 면제받고는 있지만 이게 뭐 계속 안심할 수만은 없는 그런 변수인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이런 좀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도요. 현대차랑 기아는 미국에서 차를 잘 팔았다 이런 소식이 또 있네요. 이건 되게 반가운데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을까요? 글쎄요, 그게 바로 지금 한국 산업을 볼 때 좀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개별 기업이 잘하는 건 정말 좋은 소식이죠. 그렇지만 S&P 같은 신용평가사 전망을 보면 하반기 한국 기업 전체, 특히 화학이나 철강, 배터리 쪽은 신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. 이렇게 경고하고 있거든요. 특정 분야를 딱 짚어서요. 네. 이게 그냥 그 산업만 안 좋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. 글로벌 공급망이 바뀌고 또 에너지 전환 같은 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좀 구조적으로 조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. 구조적인 압박이요? 네. 그래서 뭐 석유화학 쪽에서 롯데케미칼이랑 HD현대오일뱅크가 설비 합치자 뭐 이런 자율 구조조정 얘기 나오는 것도 어쩌면 그 시작일 수 있고요. 아하. 물론 또 좋은 소식도 있었죠. 폴란드의 K2 전차, 그 2차 수출 계약, 이게 8조 8천억 원 규모니까 역대급이긴 합니다. 그건 정말 대단했죠. 근데 또 반대로 조선업은 상반기 수주가 반토막 났다 이런 우려 섞인 소식도 있어서요. 산업별로 분위기가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. 정말 명암이 엇갈리네요. 기술 쪽은 어떻습니까? 여기도 변화가 엄청나다고 들었는데요.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벌써 두 번째로 9천 명이나 해고를 했다고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사람은 줄이면서 AI 투자는 더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거죠. 사람을 줄이고 AI 투자를 늘린다. 이 상반된 움직임,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크게 보면 비용은 줄여야겠고 근데 미래 먹거리인 AI에는 집중 투자하겠다. 뭐 이런 전략적 재배치로 봐야 할 것 같아요. 전략적 재배치군요. 네. MS뿐만이 아니에요. 구글도 AI 비서로 한국 시장을 막 공략하고 있고 SKT는 또 중국 AI 기술이랑 손잡았고 심지어 쿠팡까지 AI 인프라 클라우드 시장에 뛰어들었잖아요. 쿠팡까지요. 와. 로봇 쪽도 마찬가지예요. 중국 로보락이 개인정보 문제로 시끄러운데 그 틈을 타서 삼성, LG가 하반기에 신제품 내놓으면서 막 추격하고 있죠.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. 로봇 청소기 시장 말씀이시죠? 네,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기술 경쟁뿐만 아니라 뭐 개인정보 보호 문제라던가 또 일자리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사회적인 고민거리들도 같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기술 경쟁, 경제 불확실성 이런 게 결국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까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에 일본이 좀 당혹스러워한다는 거나 또 우리나라 플랫폼법 관련해서 미국 의회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도 다 그런 맥락이겠죠? 그렇습니다. 대외적인 변수랑 맞물려서 국내 정책 환경도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. 뭐 예를 들면 여야가 그 3% 룰이라고 하죠. 소액주주 권한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에 합의를 했는데 네네. 재계에서는 이거 경영권 흔들린다, 기술 유출 우려된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고요. 이 균형점을 찾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주주 권익이랑 기업 안정성 사이에서요. 네. 그리고 또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하는 것도 이게 가계부채 잡으려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전세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고요.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
기업도 시장도 참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소식일 것 같은데요. BTS 완전체 컴백 소식이 드디어 외신들도 뭐 아미들 기다림 끝났다 이러면서 엄청 주목하더라고요. 네, 그 소식 저도 봤습니다. 정말 대단한 그룹이죠. 근데 또 반면에 불닭볶음면은 때 아닌 암경고 오해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이라고 하네요. 아, 그런 일도 있었군요. 참 별일이 다 있네요. 네, 오늘 정말 다양한 소식들 숨가쁘게 한번 연결해봤습니다. 이 글로벌 경제는 불확실하고 우리 산업은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고 기술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정책 환경도 계속 바뀌고 뭐 하나 쉬운 게 없네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쭉 살펴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나로 꿰뚫어 본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모든 게 빠르게 변화하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대체 뭘 준비해야 할까 하는 거죠. 네,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. 네. 특히 뭐 아까 얘기 나왔던 석유화학처럼 앞으로 또 어떤 산업이 이런 구조조정의 기로에 서게 될지, 그리고 AI 같은 기술 발전이 우리 일자리를,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지, 이런 부분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변화의 속도가 정말 빠른데요. 이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정보를 연결하고 의미를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